자,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이제 선생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계속 올려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이 부분 강의 내용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 이제 전쟁의 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그 이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추측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소련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문서들,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북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소련과 중국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정설이고요. 사실 김일성은 이제 박헌영이라는 이제 남쪽에서 활동했던 좌익 세력의 어쩌면 의견을 들어서 결국 소련과 전쟁 원조, 군사 원조를 받는다는 약속을 맺고 그 다음에 미군이 개입했을 시 이제 중국이 개입한다는 또 중국의 어떤 원조 약속을 얻은 상태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선전포고도 없이 이제 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북한의 어쩌면 이 전쟁 시작으로 인해서 정말 현대사의 어쩌면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전쟁의 어쩌면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분단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적대감이 이제 강해진 상황,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민간인 학살과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전쟁 고아, 이산가족들이 나오게 된 이런 상황까지 불러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6.25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북한은 이제 남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남북 분단으로 이제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체제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모두 상대방 체제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고요.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군사 충돌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요. 김일성은. 그래서 결국 남침 준비를 위해서 소련에서 이제 현대적 무기를 지원받고요. 중국과 이제 만나요. 그래서 중국 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의원군 기억나죠? 일제에 맞서서 싸우면서 또 그 후에 중국 국공내전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거의 10년이 넘게 싸웠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 조선의원군과 같은 이런 병력을 북한군이 편입시켜요. 병력도 늘어났고 무기도 늘어났죠. 여기 이제 또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통일을 완수하겠다라는 이 북진통일을 내세우면서 국군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순항쟁 이후 또 이제 지리산 등지에서 이제 유격전을 벌이던 군대 좌익 세력을 어떻게 토벌하는 상황을 이제 좌익 세력,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토벌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에치슨 이런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이제 에치슨 선언으로 이제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켜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 북한의 어쩌면 남침 계획에 어쩌면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방위선에 한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침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고요. 군사 원조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이 개입할 경우 참전할 것을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전쟁의 과정을 보시죠.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합니다. 6월 달에 남침을 했어요. 사실 6월 달은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모내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 하러 사실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나가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 비겁하게 남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군의 총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요. 7월 말에 이제 낙동강 위협까지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성을 구축하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 남한 쪽 국군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 결국 이 유엔에서 긴급히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최가 됐고요. 북한의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이제 군사 지원을 이제 결의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져서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미군을 비롯한 16개 국가의 어떤 군대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제 이 작전 지휘권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의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구축이 됐고요. 북한군의 이제 남하를 이제 어떻게 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이 쭉 밑으로 내려왔던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배를 타고 뒤를 돌아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북한군의 어쩌면 보급로 허리를 끊어버리는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메가더가 펼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 전세가 크게 역전이 되면서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평안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은 중국 땅까지, 중국 국경까지 이제 진출해요. 압록강 유역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죠. 하지만 이때 결국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도 상당히 많은 군대를 이제 보냈고요. 중국의 인민해방군 거의 한 100만에 달하는 군대가 옵니다. 여기에 마오쩌둥의 아들도 여기에 참전을 했었던 거고, 선생님 알기로는 이 전투에서 아마 이 6.25 전쟁에서 죽는 걸로 전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중국도 이제 국공대전으로 이제 군대가 엄청나게 컸던 상황에서 이 군대들을 어쩌면 좀 군대들의 어쩌면 힘을 좀 약화시킬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쩌면 개입이 자신들에게 큰 위기로 이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게 돼요. 이게 일사후퇴입니다. 그 부세와라 금수나 흥남부도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는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이 일사후퇴인 거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국군은 이제 서울을 탈환하고요. 이후 38도선 부근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전선이 이제 교착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38도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거의 끝날, 전쟁이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이제 전쟁의 어떤 승패가 거의 확실치 않아. 이 상황에서 전선도 이제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소련은 휴전을 이제 제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유엔군과 북한의 공산군이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제 북한을 이제 거의 이제 북쪽으로 결국 진출해서 북한을 이제 끝장내서 이제 통일을 해야겠다. 끝까지 이제 북지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과 끝까지 싸우겠다. 북한을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전을 반대하고요. 여기 이제 수용하지 않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 대표들이 참여해서 2년간 진행했고요. 이승만 그 남한 정부는 이제 사실 우리 남한 정부는 북진 통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쭉 올라가서 통일을 해야 되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휴전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도선 그 휴전회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결국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쩌면 점령지, 영토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38도선 부근에서 땅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 넓은 고지를 차지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이 고지전이 이제 발생했고요. 이 고지전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죽습니다. 거의 전쟁 사상자의 대부분은 이 고지전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이제 이 고지전과 관련된 영화도 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휴전협정이 이제 체결됩니다.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제 체결되고요. 이 휴전협정이 이제 2년 동안 끌은 이유는 사실 포로 송환 문제예요. 사실 이제 국군도 인민군, 북한군 포로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인민군도 이제 국군 포로를 이제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것인지. 사실 이제 북한군이 남쪽으로 빠르게 점령하면서 남쪽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을 북한군으로 이제 넣었거든요. 이 문제들이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자유우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은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자신들이 소속된 국가로 보내야 된다라고 대립을 했어요. 사실 남한과 북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 복구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인구가 상당히 이제 중요했거든요. 사람 숫자가. 그래서 북한군은 자신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군대로 편입시킨 이 젊은 청년들을 꼭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가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인민군 포로죠. 그러니까 북한이 내려왔을 때 북한군으로 편입됐던 자신의 의사랑 상관없이 편입됐던 이 남한의 병사들, 이 반공 포로들을 그냥 휴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협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그냥 바로 그냥 석방해버려요. 그러면서 휴전이 깨질 뻔도 하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런 이승만 정부의 어떤 반공 포로 사건, 반공 포로 석방 사건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군 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처리를 이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요.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은 또 비무장지대 설치를 하죠. 여러분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과 11월 8일 날 갈 텐데 상황이 이제 조금 순탄치 않아서
좀 더 안전하게 좀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해놨긴 했는데 괜히 우리가 갔다가 우물풍선 맞고 막 좀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DMZ 일단은 저희가 선생님이 이제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위원회랑 함께 이제 좀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놨는데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면 부산 거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군監視위원단의 설치를 약속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휴전협정을 이제 준수하도록 발표를 했고요. 남북의 적대 행위가 중지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공동 방위 조약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지금도 유효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제3국의 영토 침범 시 공동 대처 주한 미군의 주둔, 아직도 이제 주한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죠. 이걸 이제 내용으로 합니다. 전쟁이 끼친 영향을 보시죠. 국내 정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은 일단 전쟁으로 당연히 남과 북 사이의 적대감이 심화됐고요. 국제 정서도 크게 변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냉전의 신호탄이 되는 어쩌면 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냉전의 구조화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이 깊어졌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전쟁 중이죠. 1951년에 체결되는데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을 점령하고 군사령부를 둬서 통치를 했어요.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키워서 이 소련과 중국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 이 한국전쟁으로 어찌 보면 일본이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고 이 한국전쟁으로 많은 어떤 물자를 이제 팔면서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좀 얄밉죠. 자, 한미동맹도 이제 강화됐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선 사실 군대는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맞서면서 사회주의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소련보다는 중국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피해는 선생님이 더 이제 수업 시간 때 알려줄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봐봅시다. 군인과 일단 인적 피해를 보시죠. 국민과 민간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념 대립 속에 서로에 대한 보복 행위로 좌익세력의 우익 인사를, 국군과 경찰은 보도 연맹원과 좌익 관련자를 학살하게 됐습니다. 해남에서도 보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고요. 그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 시설의 피해가 일어났고요. 주택, 학교,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대거 파괴됐습니다. 이런 물적 피해도 있었고요. 이런 파괴로 인해서 공업 생산력이 크게 감소됐죠.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왜곡시킨 건 역시 전쟁이죠. 그래서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군은 지주랑 자본가, 군인 및 경찰 가족들을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제 퇴국하면서 수많은 지식인과 정치인을 북한으로 끌고 갔고요. 국군과 경찰은 좌파 출신의 교도소 수감자들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에 정부가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 좌파를 계몽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는데 사실 정말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강제로 좀 할당량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명목으로 이제 가입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거기에 가입됐다는 명목으로 다 학살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전선이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상대방한테 협조했던 사람들, 북한군에 협조했던 사람들, 국군에 협조했던 사람들, 이 점령했던 세력이 바뀌는 상황에서 결국 그런 보복 상황도 이제 벌어졌고요.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또 미국의 어쩌면 학살이 이제 일어났던, 오해하고 이제 결국 이제 학살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그래도 중북 영동 노블리 피라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또 중요한 게 수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이산 가족 문제, 이산 가족들이 수만 명의 어쩌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간단하게 15분 정도 영상을 이제 보여줬고요. 이제 나머지 활동들은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